이성호 감독 스타일은 협박으로 인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뛴다. 너 이렇게 하면 뺀다. 근데 이게 먹히는 스타일이 있고 안 먹히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성호 감독 부임하자마자 바로 반토막이 나버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은혜예요. 김은혜는 그때 왜 반토막이 바로 나버린 걸까? 출전 시간이 5분 줄기는 했죠. 근데 야투율을 보면 그 전년도 야투율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야, 2점이 이러면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늘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 가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김은혜의 성격 탓은 아니었을까? 외국인 선수 도입이 맞냐 아니냐는 논의를 하다가 박진호 편집장이랑 그 컨텐츠를 했는데 박진호 편집장이 구단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라는 증명이 안 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그럼 당연히 팩트에 의해서 박진호 편집장의 논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듣고 나도 이제 논리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러면 저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애인가? 그때 우리은행 스쿼드가 이명희 3번, 박혜진 2번, 1번은 이성화였고 빼면은 백업 슈터라고 할 만한 사람이 김은혜밖에 없거든요. 김은혜가 2001년 데뷔인데 이때면은 32, 셋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직 나이도 한창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러고 다음 시즌에 바로 은퇴를 해버렸어요. 김은혜 같은 성격은 위성우 밑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분명히 유망주인데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은행이 벤치는 제일 약하다는 이유인데 그러다가 이민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퓨처스 결승 간 거였죠. 솔직히 이민지 없었으면 한 경기 다 이겼을까 싶어요. 1군에서도 자기 역할 잘하는 카드인데 물론 어리긴 하더라고요. 그럼 섬세한 성격인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 아닐까. 박혜진은 계속 주전으로 기회받고 하니까 10년 동안 버텼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펑 터져버린 거고. 김단비는 어떠냐? 그 자기 없으면 안 굴러가는 팀이죠. 한번 빠졌을 때 증명이 됐잖아요. 그때 꼴찌하던 팀한테 쿼터 무득점 9려고 당했잖아요. 근데 김단비의 성격이 어때요? 위성호 감독 그 전반전 끝나고 라커룸 들어가면서 김단비 선수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야, 김단비 입 다물까? 입 다물까? 이러더라고요. 알았을까? 그만 얘기라고 그랬겠죠. 근데 김단비 성격이면 그래도 뭐 그냥 뭐 맨날 저러는데 뭐 그런 넘어가는 게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김단비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 위에. 김정은도 그런 성격이에요. 고아라도 그래요. 고아라 진짜 되게 무던한 성격이에요. 하나는 가자마자 후배 선수들이 다 고아라 돌리게 만든 성격이니까. 김정은도 성격 되게 좋은 거, 되게 유쾌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사람들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감독이 뭐라고 심하게 말해도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한 명 됐어요, 박지현. 이성호 감독 계속 쇼한다 그래도 그냥 인터뷰 대놓고 계속 쇼할 거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 당찬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흡수할 것만 흡수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안 되는 성격인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다현 선수가 왜 나갔는지 자기만 알겠죠. 근데 그 기대받고 간 이다현이 왜 시즌 준비 중에 그만뒀을까? 이다현 성격으로는 못 버텼다고 보는 게 맞죠. 너 그렇게 하면 안 쓴다고 협박을 하면은 물론 감독한테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복수는 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박혜진, 김단비 이 정도 입장이면 가능하죠. 네가 그래봐야 나 안 쓰고 100이나. 배짱 튕길 수 있죠. 이다현은 100장 튕길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민지 들어오기 전이긴 하지만 아마 뛰다 보니까 뭐 변화정이나 심성영이나 이런 사람한테 자기가 확실하게 이기지도 않는다는 거 알았을 텐데 그 백업 슈터로 몇 번 나가본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 상태에서 너 이러면 안 쓴다 저러면 안 쓴다 그 디테일한 구성이 내가 없어? 진짜 나는 기회가 없겠구나. 딴 거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전 선수는 배짱 튕기고 하는 게 맞는데 백업 선수인데 이러면 안 쓴다 저러면 안 쓴다 그래요. 딴 길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 스타일이 무조건 다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끌어올릴 사람 끌어올리고 못 따라오면 그냥 버리고 가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뭐 예전에 연속 우승하고 이럴 때 거기는 승차 벌려놓고 확 키울 건데 그런 적 없어요. 뭘 보면 확 나오냐면 자 2013년부터 우승을 하기 시작했죠. 35경기제였어요. 박혜진 35경기 37분, 양지 34경기 28분 52초니까 이거 뭐 이명희 35경기 37분, 티나 톰슨 21경기 이때 제한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미국도 갔다 왔고 21경기 36분 이거 37분이죠 거의. 그리고 배혜윤 32경기 21분, 이승아 35경기 30분. 물론 이때는 그 승수가 신한은행이랑 동률로 가서 그 상대전적으로 1등이 결정된 그런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시즌부터는 4경기 차, 또 4경기 차,
15경기 차. 박지수가 데뷔할 때까지는 이랬어요. 근데 그 박지수 데뷔 직전 제일 차이가 많이 났던 시즌을 보면 1617 시즌인데 박혜진 35경기 35분. 양지혜 이때 뭐 부상됐었죠. 그리고 은퇴했죠. 28경기 22분. 이명희 35경기 28분. 그리고 최희샘이 34경기 20분. 김단비 35경기 17분. 홍보람 35경기 24분. 그리고 외국인 선수 2명을 더하면은 35경기 40분이 나와요. 이때는 그나마 양지혜가 결장도 하면서 다른 선수가 기용된 게 이 정도예요. 그 전 시즌을 보면 일단 외국인 선수 2명 더하면 35경기 40분이 나와요. 이명희 33경기 33분, 양지혜 35경기 31분, 박혜진 35경기 37분. 언제 벌려놓고 키웠어요? 차이가 10경기씩 차이가 나도 이랬어요. 진짜 눈에 차는 사람만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나머지 못 찾으면 아웃 이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제풀에 나가 떨어진 사람이 이선아, 이승아, 김진희, 이선영, 엄다영, 전성기 기준으로 뭐 이렇게만 팀 꾸려도 꼴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꼴찌가 너무 세가지고 좀 예외긴 한데 어떻게 그 스쿼드로 꼴찌를 하냐. 배짱 튕길 수 있고 되게 무난한 성격이나 여기서 버틴다는 거예요. 기회가 진짜 안 주어져요. 송윤아는 퓨처스 결승전에서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송윤아 계속 주축으로 계속 뛰었죠. 이런데 이민지는 퓨처스에서 지배할 뻔했어. 그런데도 안 쓰더라니까요. 김남비 결정한 그 경기에서 이민지가 낫다는 게 결정 났는데도 안 쓰더라니까요. 기회를 진짜 안 줘요. 자기 기준에 차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정말 선수가 없으면 그제서야 좀 돌리는 정도? 진짜 안 써요. 그럼 밑에 있는 선수는 어떻게 되냐? 희망을 잃어가요. 자, 배혜윤도 한 시즌 만에 갑자기 삼성 가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자, 임금배 감독님이 15년부터 삼성 감독을 하는데 임금배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 배혜윤은 조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두 자릿수 득점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쭉 삼성의 간판이 되고 있죠. 배혜윤, 박혜민은 위성우가 안 맞고 임금배가 맞는 사람인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벌써. 심성영 선수 뭐 디테일에서 내가 놀랬다고 그러죠. 그럼 위성우 감독이 그거 진짜 지리는 감독 맞아요. 근데 심성영이 왜 그렇게 놀랬을까? 안덕수, 김한수 보다 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밑에 감독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크다고 봐요, 저는. 그 한엄지도 그 정상현 감독이랑 일 보면은 한엄지도 좀 비슷한 성격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거기서 더 늘고 있진 않죠. 기회를 더 받으면서도. 박혜민은 진짜 놀랬던 게 박혜민을 신한에 했을 때 진짜 탑급 유망주로 분류가 됐어요. 그냥 퓨처스나 박신자컵 이런 데서는 20, 10?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하지. 이렇게 평가되는 선수. 아산 박신자컵에서 이게 눈이 풀렸어, 누가 봐도. 그러더니 그때 박혜미가 진짜 최악의 박혜미였고 그 시즌에 갑자기 김아름 선수가 도약하기 시작하죠. 박혜미랑 김아름이랑 거의 바뀌는 모양새가 되는데 그러다가 임탈하고 나서 삼성으로 복귀를 하죠. 근데 삼성에서도 솔직히 잘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때를 놓쳤죠. 근데 지난 시즌 백업으로라도 나오는 모습을 보면 효율은 좋았어요. 그리고 박신자컵에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딱 그 정도는 회복을 한 거죠. 삼성이 가자마자. 신한은 솔직히 신기성이 감독이었지만 전성민의 있기니 더 셌어요. 왜 정선민이 더 선배니까. 그럴 수밖에요. 박혜민은 정선민, 위성우가 안 맞고 임금배가 맞는 선수인 거예요. 위성우 감독 훈련 양에만 집중을 하는데 훈련의 디테일을 안 봐요. 그리고 디테일을 흡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PQ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머리 펑 터져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양도 이대호 선수가 김성근 감독님 얘기를 하던데 김성근 감독님이 훈련 독하게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좀 위성우 감독이랑 비슷한 감독인 것 같은데 주전 선수들은 거기서 자기가 잘 됐으니까 당연히 더 좋아하겠죠. 근데 밑에 선수들한테는 도저히 기회가 안 오는 감독이니까 좋아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면은 이게 선수가 내구도가 못 따라오는 선수도 있다. 이대호 선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운동 생리학적으로 봐가면서 케어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다는 거죠. 그럼 내구성이 안 되는 선수는 조기야 망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선영이 그랬어요. 이선영이 퓨처스 뛰면서 계속 허리 잡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쳤는데 왜 그 팀 백업이 다른 팀 백업보다 못하는지를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맞냐 아니냐, 이렇게 이 방법이 통하느냐 아니냐, 이게 있는데 키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은행 감독 가면은 어려울 거라는 이유가 뭐냐면